오늘 역사저널 그날 리뷰의 주인공은 문정왕후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시대 역사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흔치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여성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선을 뒤흔든 엄청난 이야기거리를 가진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먼저 문정왕후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자, 제가 일전에 중종의 아내였던 단경왕후 신씨가 출신의 문제 때문에 즉위 7일 만에 쫓겨났다는 사실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이후 중전의 자리에 올랐던 게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인종을 낳자마자 산후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중종의 세 번째 정식 부인이 된 사람이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문정왕후 윤씨는요, 처음에는 딸만을 계속 낳다가 34세가 되어서야 아들 경원대군을 낳습니다. 하지만 인종이라는 세자가 있었기 때문에 중전의 지위는 누리면서도 세자의 어머니라는 지위는 제대로 누리지 못했죠. 물론 나중에 경원대군이 명종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정왕후의 파란만장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는데요. 문정왕후가 제대로 된 권력을 잡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종은 이미 세자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정실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자의 이복 어머니였기 때문에 권력에도 한계가 있었죠. 훗날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이미 왕이 될 것이 확실한 세자가 충분히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인 20세였기 때문에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는 이렇게 거의 없는 확률의 희망을 가지고 꽤나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세자가 없거나 세자에게 후사가 없거나. 참 흥미롭게도 이 필수 전제 조건이 진짜 일어날 뻔한 사건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세자가 머무는 곳인 동궁전에 발생한 화재. 물론 당시 실록에는 그것이 동궁전을 관리하는 나인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세자가 만약 화재로 죽게 되었을 경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친세자파인 대윤과 친대군파인 소윤으로 나뉜 권력 구도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자가 왕이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소윤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둘 다 윤씨 세력이라서 그런지 교수님도 헷갈리는 이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긴 하네요. 드라마 여인천하 아시나요? 그 드라마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라는 사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윤과 소윤의 승부는요, 볼 것도 없이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하면서 대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 다툼을 벌여왔던 반대 세력인 소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맞겠죠. 가장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은 경원대군일 것입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인종이 즉위한 후에 문정왕후는 밤마다 자고 있는 경원대군을 등에 업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침실에는 다른 사람을 재우면서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을 말이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고작 11살밖에 안 된 경원대군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즉위 1년 만에 승하한 인종. 하늘은 문정왕후의 편이었을까요?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어리니 누군가가 보필해야겠죠?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문정왕후의 본격적인 독재 정치가 막을 열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대윤은 권력을 잡았을 때 소윤을 제거하는데 실패했지만 소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까지 동원을 하죠. 바로 밀지. 조선시대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최종 결정을 내려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체계 없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시대에 밀지라는 것을 통해서 역모를 밝히고 벌을 준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을사사화를 통해 벌어집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여러 번 밀지를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그것을 통해 대윤을 역모로 몰아 숙청하죠.
을사사화의 뒷이야기 격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4대 사화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민년에도 살인이 크게 화를 입는 정미사화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정왕후의 대윤 제거 작전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의 양재역이 위치한 곳이 조선시대 여행자들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던 번화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방이 하나가 붙는데요. 권력의 정점에 서서 횡포를 일삼는 문정왕후를 맹비난하는 저격글이었죠. 여기에 화가 난 문정왕후가 화살을 대윤에게로 돌립니다. 이런 의견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유님 등에 대한 죄가 가볍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을사사화 이후 남아있던 대윤의 잔존 세력까지 모조리 싹을 잘라버리는 문정왕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로써 소윤 세력은 대윤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한 권력을 잡기에 이릅니다. 이제 권력 싸움은 끝이 났으니 조선의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과연? 우리가 흔히 내시라고 알고 있는 황관의 권력이 조선시대에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요. 대표적인 황관으로 박한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박한종을 내수사 관리로 앉혀놓고 왕실의 재산을 늘리는데 온갖 에너지를 쏟는데요. 재산을 늘릴 방법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왕실의 재산을 한없이 늘려갑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횡포가 수렴청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돼서 마치 조선의 명종의 정부와 문정왕후의 정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피폐해진 나라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훗날 문정왕후가 죽고 난 이후 그녀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직의 죄인이라고까지 표현되었던 문정왕후 윤씨,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모든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문정왕후 또한 이러한 횡포 속에서도 이뤄낸 업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제목을 성공한 독재자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문정왕후의 가장 큰 업적은 불교 문화의 재건에 힘을 썼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국가인데 웬 불교냐? 조선이 승유업부 정책을 쓴 나라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불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종교였죠. 유교가 설명하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교는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으며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불교에 대한 믿음이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승려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도첩제를 부활시키고 과거 시험의 승과를 다시 개설하면서 훗날 임진왜란에서 맹활약하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 싸움은 제쳐두고 권력을 잡고 난 뒤 그녀의 행보를 한번 봐봅시다. 절차를 무시한 방법으로 권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백성을 수탈해 왕실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권력을 이용한 독재자. 하지만 그 재산을 통해 대중불교 부활의 계기를 만들었고 훗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훌륭한 인물들을 탄생시키는 배경을 만들어낸 정치인. 저는 이익주 교수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정치 행위에는 주목할 만한 업적이 분명히 있죠. 이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인정해줘야 할 만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치적 업적은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 이는 훗날 조선 후기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정조의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문정왕후는 본인의 힘으로 꽤나 큰 업적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옳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독재자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심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건 문정왕후는 조선을 큰 혼란으로 빠뜨렸던 독재자이며 그나마 불교 재건이라는 칭찬해줄 만한 점은 있다?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문정왕후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제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